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선 얘기도 그렇고, 세월호 얘기도 그렇고, 정말 굵직굵직한 얘기들이 많은데, 네. 행간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 가져오셨다고요? 예, 요즘 미국, 일본, 러시아 이 세 나라가 최순실 같은 비선 실세 때문에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제2의 최순실, 제3의 최순실이 막 곳곳에 있어요? 네. 심지어는 이 문제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나라마다 제2, 제3의 최순실 걱정,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오늘 합니다. 우리가 한동안 못 들여다봤던 해외 뉴스 가지고 오셨네요. 그래요. 뭐 어뜻어뜻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러시아, 푸틴, 일본의 아베 다 가족이나 측근 때문에 곤욕 치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장녀 이방카 아시죠? 지난 대선 선거 때 유세 장소에 나와가지고 스타가 된 사람인데요. 미녀잖아요. 굉장히. 예. 그 제가 참아 못했던 말인데. 미모로 유명해졌어요, 사실은. 네, 맞아요. 네. 이 딸이 요즘 미국의 최순실이라고 불립니다. 정부에 아무런 공식 직함이 없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백악관에 사무실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뭐 대통령의 눈과 귀 역할을 할 거라고 하는데 다 큰 장성한 딸이 거기다가 결혼까지 했는데 백악관에 살다시피 하는 거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 이방카 남편도 백악관 선임 고문에 임명이 돼서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사위가 선임 고문이 된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사위가? 네.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아베 총리도 일본판 최순실 게이트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부인이죠, 부인 얘기. 예, 부인 아키에 여사가 명예교장으로 있던 모리토모 사학재단, 예. 이 극우 교육을 시키는 초등학교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여기에 감정가 100억 원에 가까운 국유지를 약 13억 원에 매각하도록 했다. 이런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예. 아베 총리가 나와 처가 관계가 있다면 총리를 그만두겠다. 이렇게 거짓 해명을 했다가 지지율이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러시아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이게 다 남자 최순실 때문입니다. 러시아판 남자 최순실은 누굽니까? 네, 푸틴 대통령 최측근인 메르베데프 총리의 부정축제 사실이 드러나서 메르베데프 총리. 분노한 일부 시민들이 푸틴도 탄핵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진짜 제2, 제3, 제4의 최순실이 있네요. 네.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여다보죠. 첫 번째 인간은 통제가 안 되고 있다입니다.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건 우리나라뿐이 아닙니까? 네. 미국, 일본, 우리나라 모두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네. 권력 구조의 어떤 형태는 좀 다르지만 상권 분립도 지켜줘야 하는 나라고요. 권력의 견제가 잘 될 것 같은데 이번 일을 보면 이상하게 더 왕조 국가를 회귀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게요. 이 트럼프 보십시오. 굳이 제가 세세하게 설명 안 드려도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잖아요. 예. 그냥 막 정책 밀어붙이잖아요. 예. 뭐 그러다가 지금 국정의 주요 요직 자리도 제대로 임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러시아와 내통한 정황이 FBI 수사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게다가 다 큰 딸까지 또 사위까지 백악관으로 불러들였잖아요. 예. 이건 뭐 마치 군주, 왕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또 어떻습니까? 극우행 뭐 지금 거침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아키 여사 스캔들까지 여기서 뻥하고 터지니까 또 사과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했어요? 네, 그냥 무시 작전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푸틴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요. 너무 유명하잖아요. 거의 상남자 스타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절대 권력을 휘두르다가 국민의 저항을 불러왔는데 네. 이 부정부패에 항의하는 시위를 강제로 진압하면서 억지로 누르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상남자 스타일이라고 그러면 진짜 상남자분들은 화나시죠.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너무 강제 국익지를 진압하고 국민들 억누르면서 지금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네, 있는 푸틴 대통령. 두 번째 인간 뭡니까? 두 번째 인간은 키친 캐비넷이라 쓰고 비선 실세라 읽는다입니다. 키친 캐비넷이라 쓰지만 실제는 비선 실세다? 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대변인이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키친 캐비넷이라고 했죠. 최순실이 키친 캐비넷이라고 네. 주장을 해서 이게 또 놀라게 하는 한 요인이 됐는데요. 맞아요. 이 키친 캐비넷이 뭡니까? 대통령 관저 부엌에 가서 식사하면서 의견을 나누는 뭐 일종의 비공식 조언자 뭐 그런 역할이라고 하잖아요. 비공식 조언자. 예. 그런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부엌이 아니라 청와대, 대한민국을 활보하고 다니면서 국정을 주물럭주물럭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선 실세와 키친 캐비넷은 백지않는 차이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아베 총리, 푸틴 대통령 모두 키친 캐비넷일 뿐이다. 국정을 돕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다. 선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네요. 언론과 국민이 모두 비선 실세, 권력 남용, 부정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보십시오. 정윤회 문건 파동 때 최순실 끊어냈으면 지금처럼 이런 파면까지는 안 수모 갔을 텐데. 아예 안 왔을 거라는 거죠. 이걸 한번 보고 배워야 한다 이런 생각 듭니다. 자, 마지막 행각 뭐죠? 마지막 세 번째 인가는 큰 방죽도 개미구멍으로 무너진다입니다. 이건 무슨 이 말씀이세요? 거대한 방죽도요 엄청난 힘으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쥐구멍 하나에 무너지는 거예요. 맞아요. 예. 이 정도면 괜찮겠지. 뭐 조금인데 뭘. 아, 사위 하나 임명했을 뿐인데 뭐. 그럼 뭐 하겠어. 연설문 조금 봐달라고 하고 네. 좋은 인사 추천해달라고 하면. 아, 내가 잘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 가지고 이런 생각들 할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조금만 하는 생각이 이 쥐구멍 하나에 정권이 무너지는 겁니다. 비단 이런 현상은 다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요. 지금 대선 후보들 벌써부터 구멍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게요. 내 안에 최순실은 없나. 한번 꼭 살펴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각 캠프마다 정신 바짝 차리라는 마무리로 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명해졌어요, 사실은. 네, 맞아요. 네. 이 딸이 요즘 미국의 최순실이라고 불립니다. 정부에 아무런 공식 직함이 없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백악관에 사무실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뭐 대통령의 눈과 귀 역할을 할 거라고 하는데 다 큰 장성한 딸이 거기다가 결혼까지 했는데 백악관에 살다시피 하는 거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 이방카 남편도 백악관 선임 고문에 임명이 돼서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사위가 선임 네. 고문이 된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사위가? 네. 뭐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아베 총리도 일본판 최순실 게이트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부인이죠, 부인 얘기. 예, 부인 아키에 여사가 명예교장으로 있던 모리토모 사학재단, 예. 이 극우 교육을 시키는 초등학교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여기에 감정가 100억 원에 가까운 국유지를 약 13억 원에 매각하도록 했다. 이런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예. 아베 총리가 나와 처가 관계가 있다면 총리를 그만두겠다. 이렇게.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 대선 얘기도 그렇고, 뭐 세월호 얘기도 그렇고, 정말 굵직굵직한 얘기들이 많은데, 네. 행간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 가져오셨다고요. 예, 요즘 미국, 일본, 러시아 이 세 나라가 최순실 같은 비선 실세 때문에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제2의 최순실, 제3의 최순실이 막 곳곳에 있어요. 네. 심지어는 이 문제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나라마다 제2, 제3의 최순실 걱정,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오늘 합니다. 우리가 한동안 못 들여다봤던 해외 뉴스 가지고 오셨네요. 그래요. 뭐 어뜻어뜻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러시아 푸틴, 일본의 아베 다 가족이나 측근 때문에 곤욕 치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장녀 이방카 아시죠? 지난 대선 선거 때 유세 장소에 나와가지고 스타가 된 사람인데요. 미녀잖아요. 굉장히. 예. 그 제가 참아 못했던 말인데. 미모로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너무 강제 강조해서. 진압하고 국민들 억누르면서 지금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맞습니다. 있는 푸틴 대통령. 두 번째인가 뭡니까? 두 번째인가는 키친 캐비넷이라 쓰고 비선 실세라 읽는다입니다. 키친 캐비넷이라 쓰지만 실제는 비선 실세다. 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대변인이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키친 캐비넷이라고 했죠. 최순실이 키친 캐비넷이라고 네. 주장을 해서 이게 또 놀라게 하는 한 요인이 됐는데요. 맞아요. 이 키친 캐비넷이 뭡니까? 대통령 관저 부엌에 가서 식사하면서 의견을 나누는 뭐 일종의 비공식 조언자 뭐 그런 역할이라고 하잖아요. 비공식 조언자. 예. 그런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부엌이 아니라 청와대. 대한민국을 활보하고 다니면서 국정을 주물럭주물럭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선 실세와 키친 캐비넷은 백지않는 차이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아베 총리 거짓 해명을 했다가 지지율이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러시아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이게 다 남자 최순실 때문입니다. 러시아판 남자 최순실은 누굽니까? 네, 푸틴 대통령 최측근인 메르베데프 총리의 부정축제 사실이 드러나서 메르베데프 이 총리. 분노한 일부 시민들이 푸틴도 탄핵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진짜 제2, 제3, 제4의 최순실이 있네요. 네.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여다보죠. 첫 번째 인간은 통제가 안 되고 있다입니다.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건 우리나라뿐이 아닙니까? 네, 미국, 일본, 뭐 우리나라 모두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네. 권력 구조의 어떤 형태는 좀 다르지만 상권 분립도 지켜줘야 하는 나라고요. 권력의 견제가 잘 될 것 같은데 이번 일을 보면 이상하게 더 왕조 국가를 회귀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게요. 이 트럼프 보십시오. 굳이 제가 세세하게 설명 안 드려도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잖아요. 아, 예. 그냥 막 정책 밀어붙이잖아요. 예.
뭐 그러다가 지금 국정의 주요 요직 자리도 제대로 임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러시아와 내통한 정황이 FBI 수사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게다가 다 큰 딸까지 또 사위까지 백악관으로 불러들였잖아요. 예. 이건 뭐 마치 군주, 왕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또 어떻습니까? 극우행 뭐 지금 거침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아키 여사 스캔들까지 여기서 뻥하고 터지니까 또 사과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했어요? 네, 그냥 무시 작전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푸틴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요. 너무 유명하잖아요. 거의 상남자 스타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절대 권력을 휘두르다가 국민의 저항을 불러왔는데 예. 이 부정부패에 항의하는 시위를 강제로 진압하면서 억지로 누르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상남자 스타일이라고 그러면 진짜 상남자분들은 화나시죠.